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죠. 한국 최대 해운그룹의 회장인 이민준. 그의 4살배기 쌍둥이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의료진 23명이 모두 고개를 저었죠. 평생 자립보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평범한 간병인이 나타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한 그 일을 목격한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청담동. 한국 최고층 부자들이 사는 이곳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 그곳에 이민준의 펜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38살의 민준은 한양해운그룹의 3대 회장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애틀까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운 제국을 이끄는 그였습니다. 연 매출 7조 원. 전 세계 30개국의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총수였죠. 하지만 그 모든 부와 권력도 4살배기 쌍둥이 아들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도형과 이서준. 이 아름다운 쌍둥이 형제는 2달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산으로 인한 산소 부족. 그로 인한 뇌 손상. 의학 용어로는 뇌성마비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회장님. 서울대병원 소아신경과 박정호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RI 결과를 보시면 운동피질 손상 범위가 상당합니다. 운동계획 수립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어요. 민주는 의료진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김영수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자립보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5% 미만입니다. 보조기구에 의존한 생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최민정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근육긴장도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지 근육군의 자발적 수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산병원, 고려대병원, 가톨릭대병원. 23명의 최고 전문의들이 내린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현대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준의 아내 김소영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해외에는 더 좋은 병원이 있을 거야.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독일의 샤리테 병원은? 소영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 문의해봤어? 스위스에도 좋은 재활병원이 있다던데. 하지만 해외 유명 병원들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소영은 점점 말랐습니다. 밤마다 아들들의 침대 곁에서 울었고, 낮에는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한의원, 침술, 심지어 무속인까지 찾아다녔죠. 소영아, 그만해. 민준이 말렸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이들이 걷지 못한다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던 중 소영이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영양실조가 겹쳐서 급성 신부전이 왔던 것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들들은 휠체어에 앉아 아빠가 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도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소영의 49제가 끝난 후 민준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미라였습니다. 소아재활 전문가로 경력 15년, 논문 12편을 발표한 실력자였죠. 회장님, 아이들의 일상관리부터 체계적인 물리치료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그녀는 사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감당하기엔 감정적 부담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 재활의학과 석사 출신 이현주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최대한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석 달 만에 떠났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의 경우는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더 전문적인 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톨릭대 간호학과 교수 출신, 독일 미넨 대학에서 소아재활학을 전공한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5년간 근무한 전문가, 일본 도쿄대학 부속병원 출신, 29명의 최고급 전문가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서, 진전이 없어서 보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적합한 분을 찾아보시길.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의료 장비들만 늘어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이와 서준이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저렇게 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아들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였죠.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다은이라는 이름의 28살 여성이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 어린 이병원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해외 연수 경험도,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경력이 좀...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간병인들은 모두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이 여자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한번 아이들과 만나보시겠어요? 다은은 도연이와 서준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이제 완전히 병실 같았습니다. 의료용 침대, 재활장비, 휠체어들. 안녕하세요.
도연이, 서준이. 다은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다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못 걸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다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니. 그래요? 그런데 걷는 게 전부일까요? 다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는 뭘 좋아해요? 비행기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서준이는 음악, 피아노 치고 싶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같이 들었던 음악이 좋아요. 다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하늘의 왕자고, 서준이는 음악의 왕자네요. 왕자님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정말요? 도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의 왕자는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고, 음악의 왕자는 마법의 선율을 만들 수 있어요.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본 민주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다은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 차트부터 보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하늘의 왕자 도연이와 음악의 왕자 서준이. 다은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모험을 떠날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자 다은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팔은 비행기 날개예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봐요. 서준이 손가락은 마법의 피아노 건반이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봐요.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이였고, 진짜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몸을 부족함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자, 우주 탐험가 도연이. 이 숟가락은 우주선이에요. 영양 에너지를 충전해야 먼 우주까지 갈 수 있어요. 음악의 왕자 서준이. 이 밥은 마법의 음표예요. 먹으면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전에는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민주는 CCTV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매일 새로운 모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재활치료를 기사훈련으로, 근육운동을 슈퍼히어로 파워 충전으로 바꿨습니다. 도연 기사님. 오늘은 다리 근육을 단련해서 더 강한 기사가 되어봐요. 네. 저 정말 강한 기사가 될래요. 서준 왕자님. 손목 운동을 해서 더 아름다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봐요. 네. 엄마처럼 예쁜 음악 만들고 싶어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근육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죠. 다은 선생님, 저 정말 조종사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속으로 먼저 날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정말로 날 수 있을 거예요. 서준 왕자님도 꼭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2달째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은은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연아, 서준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험을 해볼 거예요. 다은은 아이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넓은 아일랜드 테이블 앞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기사들이 말에서 내려서 걸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도연이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쳐주면서 테이블을 잡게 했습니다. 우와! 도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서 있어요. 정말이에요. 서준이도 신나했습니다. 저도 해볼래요. 다은은 서준이도 똑같이 세워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틀고 아이들이 테이블을 잡고 서 있는 동안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준이의 다리가 살짝 움직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다은 선생님, 제 다리가 움직여요. 서준이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민주는 일찍 퇴근해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던 자발적 근육 수축이 자신의 집 부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회장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점점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도연이도 상체 균형 감각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 박정호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호전입니다. 근육 긴장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신경 반응 검사 결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다은은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왕자들의 모험 시간, 스토리텔링과 함께하는 전신 운동. 점심에는 마법의 식사 시간, 소근육 발달을 위한 섭식 훈련. 오후에는 음악과 함께하는 꿈의 시간, 리듬에 맞춘 근육 이완과 집중력 향상.
저녁에는 내일의 희망 준비 시간, 명상과 긍정적 자기 암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은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왕자들의 모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피아노를 짚기 위해 팔을 뻗었는데 갑자기 소파를 짚고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서준이 자신도 놀랐습니다. 다은 선생님, 제가 혼자 일어났어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온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서재에서 뛰어나왔고 집안의 모든 직원들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서준이는 소파를 잡고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봐요. 저 혼자 일어났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들이 5% 미만이라던 자립보행의 첫 단계를 아들이 해낸 것입니다. 서준아, 정말 대단하다. 민주는 아들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도연이도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준이 혼자 일어났어. 우와. 다은은 조용히 서준이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리까지 전달된 것 같아요. 서준이의 성공에 자극받은 도연이도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형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도연이의 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이 역시 소파를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 역시 의학적으로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은 선생님, 저도 했어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하늘의 왕자답게 정말 멋져요. 다은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제 보조를 받으면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재검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변화입니다. 운동피질 손상이 이 정도였던 케이스에서 이런 회복을 보인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 겁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해온 회장 아들들. 의학적 기적 보여줘. 뇌성마비 쌍둥이. 간병인과 함께 일어서다. 하지만 민주는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니까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벽이나 가구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이도 균형 감각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다은은 더욱 고도화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왕자들이 성을 거닐어 보는 시간이에요. 거실에 안전한 보행보조 기구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연 왕자님, 저기 창가까지 걸어가서 하늘을 보세요. 비행기들이 도연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준 왕자님, 피아노까지 걸어가서 오늘의 마법 음악을 만들어 봐요. 아이들은 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지만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이 모습을 보며 매번 울었습니다. 여보, 하늘에 있을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고 있어요. 정말 걷고 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늦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 침실에서 나오는데, 아빠. 도연이와 서준이가 걸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정말로 걸어요.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는 이미 거실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녔고, 도연이도 조금 불안정하긴 했지만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은 씨. 민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축하해요. 회장님.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네. 현실이에요. 도연이와 서준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날 민주는 회사를 쉬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게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완전한 회복 소식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다은 간병사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특별한 치료법이나 비결이 있으신가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다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이들을 아이로 봤을 뿐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아이들로요. 그래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내셨잖아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단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박정호 교수는 의학저널에 특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감정적 지지와 체계적 재활을 통한 뇌성마비 아동의 극적 회복 사례. 이 논문은 전 세계 의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은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은은 고민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준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다은 씨, 제가 재단을 만들어 드릴게요. 희망재단이라고 해서 다은 씨의 방법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요. 정말요? 네.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가족들과도 나누어야죠. 6개월 후, 정다은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 센터를 열고 다은의 방법을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부산의 김하늘이었습니다. 뇌성마비로 걷지 못하던 6살 소녀가 1년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의 박민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던 아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연이와 서준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놀고 있었죠.
도연이는 정말로 조종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항공과학관을 자주 찾아가고 비행기 모형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준이는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서 학교 대표로 각종 대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민주는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 네. 회장님.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여보라고 불러주세요. 다은은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 가족을 사랑해요. 도연이와 서준이를. 그리고 회장님은. 그럼 대답은? 네. 좋아요. 1년 후. 민준과 다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열린 조촐한 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준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아이는 걸어서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은 엄마.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다은이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박정호 교수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사랑으로 가능하게 만든 분들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결혼 후, 다은은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감정중심 재활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재활치료는 몸만 치료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부터 치료해야 몸도 따라와요. 다은의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일본과 독일에서도 그녀의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준이는 엄마가 된 다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도연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준이도 뿌듯해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사 정다은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되어 다은 재활법이라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그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도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엄마, 아빠, 저 정말 하늘을 날 거예요.
도연이가 입학식 날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하며 촉망받는 연주자로 성장했습니다. 엄마가 처음 말씀해주신 음악의 왕자가 정말 되었네요. 서준이가 연주회 후 말했습니다. 민주는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완벽한 가족을 이룬 것이었죠. 정다은 희망재단은 이제 한국 최대의 장애아동 재활기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에 도움을 받았고, 그중 70% 이상이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는 이하린입니다. 뇌성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던 아이가 이제는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민은 자폐증으로 말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또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박소희는 다운증 후군이 있지만 특수교육과에 진학해서 다른 장애아동들을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은은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죠. 현재 민준의 가족은 4명이 아닙니다. 5명입니다. 3년 전에 이하음이라는 작은 공주가 태어났거든요. 다음과 민준의 딸이죠. 하음이는 두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음아, 오빠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여줄게. 도연이가 하음이를 어깨에 태우며 말합니다. 하음이, 오빠가 예쁜 자장가를 들려줄게. 서준이가 피아노를 치며 동생을 재웁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자랑했어. 도연이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제 피아노 연주 들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서준이가 기뻐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만난 아이가 처음으로 웃어줬어요. 다은이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민준이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정다운 방법으로 치료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왕리민, 일본의 다나카 유키,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아이들이 일어서고,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노래하고, 웃지 못했던 아이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다은은 종종 말합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10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한 아버지와 걷지 못하던 두 아이. 그리고 평범한 간병인 한 명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으로